그냥 무턱대고 시세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래도 경매를 하시겠다면 이런 철저한 계산 정도는 좀 해보시고 입찰을 하는 게 빠르게 핵심만 듣다 보면 늘어나는 경매 지식 재보경. 자, 오늘 제대로 볼 경매 사건 번호 2022 타경 1616. 사건 번호 기억하기 좋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과정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흔히 아파트 경매 입찰은 둘 중 하나죠. 취득해서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거나, 그 중에서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매 초보이거나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상세 내역 볼게요. 남양주시 별내동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고요. 별내 신도시죠. 입주가 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난 신도시인데 이제는 그래도 인프라가 좀 안정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좀 황량했거든요. 자,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25평이고요. 타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목적물 부동산은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3룸이고요. 그리고 확장형이고 이쪽이 아무래도 식탁 자리가 되겠죠. 식탁 자리가 되고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최초 감정가는 7억 7,500만원이고요. 경매 개시일이 22년 7월이니까 약 8월 정도에 감정이 됐을 가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도 괜찮을 시세 같아요. 그런데 작년 7월 개시인데 벌써 3회차면 진행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이건 채권자가 엄청 독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문건 내역서를 보면 경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가압류권자네요. 채권자 중 하나겠죠? 경매 절차를 속행해달라고 요청서를 제출을 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공매대행 통지서도 제출이 된 거 보니까 이거 공매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죠? 네, 확인해봤더니 공매 역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공매가 유찰 시 입찰 기일이 조금 더 빠르게 잡히는 편이라서 공매로 입찰이 유리할 때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이 조금 더 빨라서 공매에서 이득을 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 다시 경매건으로 와서 보면 현재 3차로 3억 7,900만원 정도의 최저 입찰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입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 기준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 별내 신도시는 두 가지의 지하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별내 별가람역 4호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단에 있는 별내역 경춘선이에요. 그리고 이 별내역과 이 별내 별가람역 두 가지는 8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지하철역 두 개가 다 교통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세로 넘어가 볼게요. 자, KB 시세를 보면 일반 시세 가격은 7억 2,500이고요. 하위 평균 가격이 6억 8,500이에요. 그런데 현재 경매물은 9층이니까 일반가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자, 실거래가를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게 8억인데 21년 11월이에요.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은 일단 무시하고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지하철역 4호선에서 가까운 이 아이파크도 얘네들이 사실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7억이 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7억 이상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매물 시세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기준 해서는 현재 가장 저렴한 게 6억 5천 붙어 있고요. 제일 비싼 건 뭐 8억 3천, 8억 5천, 6천까지도 있는데 아까 봤던 이 별내 아이파크가 지금 현재 7억 2천 정도인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납득은 가는 매물 시세 같아요. 현재 최저 가격은 6억 5천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호가니까 거래가 되는지는 현장 조사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시세는 대략 됐으니까 권리사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 없으니까 대항력은 걱정 없고요. 등기사항 볼게요. 자, 등기사항을 보면 최선순위 근저당 이후로는 다 말소가 될 것들이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일단 최선순위 근저당은 삼성생명에서 현재는 대부업체로 양도가 돼 있고요. 2순위는 하나은행, 그리고 3순위는 법인인 것 같고요. 4순위가 현재 이 경매의 신청권자예요. 즉 경매의 신청자가 네 번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배당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무잉여로 판단돼서 기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배당금을 계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상치지만 배당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1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 최고액은 2억 7,500만원인데 원금은 아마도 한 2억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 근저당은 1억 2천만 원의 채권 최고액이고 원금 역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6천만 원 정도, 이것은 아마도 원금이거나 아니면 원금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벌써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최소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경매를 신청한 이 신청자는 경매 예납금도 납부를 했을 테니까 대략 3,400만 원 정도 더 추가를 한다라고 치면 이 경매권자가 배당을 받기 전에 이미 최소 4억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는 배당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경매를 신청한 경매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최소 4억 원 이상 혹은 4억 6천만 원 이상 낙찰이 되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고 싶다면 최소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해야지만 기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하단에 더 붙어있는 권리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바로 압류, 국세와 지방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공과금까지 있고, 만약 이 세금들이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경매 신청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년 6월 달에 하나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아마도 소유주의 세금 완납 증명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권자 역시 같은 해 바로 다음 달 7월에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설정되어 있는 이 압류들은 법정기일이 최소한 이 근저당들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걱정 없다. 패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매의 현재 최소 입찰 금액은 3억 7,975만원. 하지만 무잉여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4억 원 이상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매물 시세는 현재 최저가가 6억 5천만원이고 우리는 낙찰을 받은 뒤에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내놔야겠죠? 제가 지역부동산에 간단히 확인을 해본 바로는 5억 9천 혹은 6억 정도면 그래도 손님을 붙여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 금액을 4억 5천을 잡고 매도 금액을 5억 9천으로 잡고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제가 사용하는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재 해당 물건이고요. 최초 감정 가격은 7억 7,500이었는데 지금 두 번 유찰된 가격 3억 7,900. 이건 자동 계산이 되는 거라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KB 시세는 하한가가 6억 8,500이었고 일반가가 7억 2,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있었지만 저는 최근 1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물 시세는 지금 같은 면적 기준해서 최소 6억 5천에서 7억 5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세 시세는 3억 5천에서 최대 지금 4억 원까지 조세가 되고 있어요. 조사하면서 봤던 건데 이 아파트의 평균 월 관리비는 25만원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금 운용이죠. 저는 4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을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감정가 대비 약 58%. 사실 욕심이 조금 과해 보이긴 하는데 예상이니까. 자, 저는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을 70%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출 금액은 3억 1,500만 원. 그러면 총 4억 5천에서 대출 금액을 제외한 1억 3,500만 원이 제 필요 금액입니다. 금리는 4.6% 정도 잡아봤고요. 그럼 연이자 1,450만 원 정도, 6개월 정도 납부를 하게 되면 720만 원 정도, 월 12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지출 금액을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5억 9천만 원에 양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세해 전 수익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취득세 495만 원, 현재 1.1%니까 495만 원, 그리고 양도세도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6,300만 원 정도인데 이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원래 단기 양도세율은 현재 이 비율이 아닙니다. 하지만 23년에 개정 예정 중인 양도세로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6,3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6,3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 명도비용. 명도비용은 사실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을 좀 제공한다라는 걸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긴 한데요. 저는 지출비용은 항상 충분히 잡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및 수선. 사실 대수선까지는 필요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좀 손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해봤고요. 게다가 취득 당시에 필요한 법무 용역비 해서 7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5억 9천만 원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럴 경우 부동산에 들여야 될 수수료는 26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된 수익률은 현재 5,76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죠. 우리는 이자를 납부해야 돼요. 대출 이자. 6개월 내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720만 원 정도, 745만 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자를 724만 원 정도, 724만 5천 원
납부를 하게 되면 대출 이자까지 제외한 저의 순 수익은 5,0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 들어간 원금 대비 수익률은 37%가 돼요. 저는 1억 3,500만원을 갖고 투자를 한 아파트죠.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1억 3,500만원 갖고 5억 9천에 양도를 할 경우에 모든 수익은 5천만원 정도 잡아볼 수 있다 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계획을 잡고 경매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나 양도 가격을 조절해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결정하시고 입찰을 해야 폐차를 해도 후회 없고 단독으로 입찰을 한다고 해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계산한 방식은 저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님을 미리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시세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래도 경매를 하시겠다면 이런 철저한 계산 정도는 좀 해보시고 입찰을 하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처음부터 잘 들이셔야 돼요. 자, 한 줄 요약할게요. 이렇게 빡세게 계산해봤자 시집잘 사람은 못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제대로 짚어보는 경매 제보경.